제가 여러 자리에서 좀 떠들고 다니는 저의 주제 혹은 저희 스튜디오의 방법론이 있는데, 통합 공간 사용자 디자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활동하는 이 영역의 핵심,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 디자인의 요소와 그 비물리적인 디자인, 즉 브랜드 디자인의 요소를 하나로 합칠 거냐, 어떻게 결합할 거냐, 통합할 거냐, 이제 그것에 대한 고민과 그 솔루션, 해법들을 저희는 제시하고 또 계속 실험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승전결이 완결하게 시도해 볼 수 있었던 첫 번째 프로젝트였습니다. 원소동이라고 창덕궁 그 담벼락 돌담길 쭉 따라가면 가장 안쪽에 있어요. 손님들이 많이 오실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봤는데 답은 간단하죠. 비싸게 팔아야 된다. 이것을 조금 세련되게 표현하자면 가치를 팔아야 된다. 그 커피 한 잔을 단순히 음용하는 음료로 바라보지 않고 앞뒤의 맥락을 묶어서 팔면 경험을 파는 개념으로 격상시킬 수 있고 통합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해보고 싶었던 것은 주문하는 방식에서부터 차별화를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종이에 쓰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름도 그 텍스트의 약자인 TXT로 지어드렸고, 이제 모든 그래픽들이 거기서 출발합니다. 관공서 문서 서식하면서 모티프를 얻었던 케이스인데, 주문하는 방식 자체를 어떻게 물리적인 가구가, 물리적인 이 바가 품어 안을 거냐, 끌 거냐라는 고민에서 아예 정말 작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앙 공간을 내어주면서 이런 문서 서식함을 만들고 거기에 정확한 사이즈의 주문서를 만들어서 삽입을 해놓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이 되게 통합적인 어떤 결합의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뒤에 혹시 보이세요? 커피 한 잔 분량의 원두가 소분되어져 있어요. 주문을 하게 되면 이 뒤에서 아주 정성껏 한 잔 분량의 유리 용기를 꺼내서 그라인더에 호퍼에 넣고 갈아주는 행위부터 이 한 잔의 가치를 좀 끌어올리는 노력들을 하는데, 그냥 만든 사람의 디자이너가 이게 좋아가 아니라 유리 용기에서 바리스타가 꺼내는 과정, 그것이 경험에 녹아야 된다. 고객 여정 맵이 있어야 사실은 이 유리 용기가 결정이 되는 거고, 유리 용기가 결정이 돼야 격자의 장의 사이즈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심미적인 조형적인 관점으로 사이즈와 방향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험을 만들어낼 거냐에 대한 기획과 근거 안에서 이런 사이즈와 구조적인 것들, 형태들이 결정이 됐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 옷걸이도 사실 굉장히 철저한 의도로 만들어졌고요. 결국은 이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의 자기다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이 사람의 소지품이 걸려있게 이렇게 됐어요. 이분의 공간, 이 사람의 자기다움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배치를 해서 늘 걸려져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뭐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이제 디테일한 그리고 치밀한 설계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프로젝트 이후에 이런 류의 실험들과 시도들, 굉장히 큰 실수와 실패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내 선택했던 이야기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선택을 했는지가 좀 설명이 명확해진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는 사실 건물 보시다시피 통나무 건물이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생각해냈던 키워드는 건물에 손을 대지 말자였어요. 건물에 손을 대는 순간 우리 예산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 외부에서 만들어낸 어떤 큰 구조는 담벼락밖에 없습니다. 다만 색깔 톤을 죽여서 시각적으로 좀 사라지게 만든 노력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담장을 설치를 해서 건물을 가리고 이 담장을 통해서 주차장과 내부 공간을 구분 짓고 내부 공간에서 감쌀 수 있는 언어적 형태를 만든다든지 그런 데 목표를 두고 작업을 했던 프로젝트 같고요. 진입의 시퀀스 자체를 이렇게 프롬나드라고 하죠. 건축적 산책, 우회적으로 돌리는 방식들을 취해서 사실은 이 공간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그 상황들, 여정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긴 시간 운전을 하고 오셔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이 건물을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 마주하게 될까, 그것이 가장 좋을까 생각해 봤을 때 명백히 내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보다는 살짝 그 힌트들이 나오면서 그 과정에서 경험이 좀 고치되고 감정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어떤 장면에서 내부 공간을 극적으로 접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조금 오시는 그 호흡도 한번 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뿐더러 이 공간을 더 적극적으로 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것들을 취하면서 담벼락을 설계하게 됩니다. 크게는 본동, 별동, 그 다음에 지하 공간 이렇게 나눠져 있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들을 의도해서 마당을 바라보면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 프로젝트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 팀을 그래도 많이 알리게 된 계기가 된 아주 감사한 프로젝트였고요. 두 번째는
아직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디자인 사조를 내가 잘 구현할 수 있을까, 제가 잘할 수 있는 방식과 언어가 무엇일지 찾는 과정들을, 그 힌트를 좀 이 프로젝트에서 얻은 것 같아요. 신뢰를 만드는 것이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밀도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제일 좋고 명확한 수단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 일을 오래도록 힘있게 하려면 그 실외 혹은 건축 혹은 조경, 즉 어떤 경계를 가지지 않고 공간이라는 모든 어떤 매체들을 다룰 수 있어야만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런 생각들이 어떤 시도들로 연결이 되고 그 시도들이 기회로 연결이 프로젝트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는 브랜드랑 모든 것들을 같이 작업한 프로젝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사는 동시대의 한국의 클래식은 뭘까, 아마 그런 좀 사조적인 데서 이 디자인적 언어들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서울의 클래식 하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묻어났던 프로젝트고요. 건물에서 특징적인 것을 이야기하자면, 이 주문하는 쪽 보시면 이게 이제 슬라브를 없앤 거죠. 1층과 지하 1층에 슬라브가 있었겠죠. 이거를 털고 이 주문하는 공간에 천고를 확 올리고 개방감을 주면서 내부로 또 들어오면 사실은 천장이 천고가 낮아지면서 감싸주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되게 좁게 느껴지지 않고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를 줬던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의 어떤 그 경험적 설계의 핵심은 음악이었어요. 그 음악을 지금만 해도 또 많이 익숙하죠. 그런데 이때만 해도 이렇게 하이엔드 스피커를 매장에서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서 튼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시도였고요. 그 음악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기의 취향에 맞닿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좋은 음악을 트는 것은, 만약에 저희가 그것이 무드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분위기, 어떤 개념을 조금 더 격상하기 위해서 음악을 선택한다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클라이언트가 음악에 굉장히 어떤 취향을 갖고 계시고, 굉장히 고가의 하이엔드 스피커를 이 주문하는 쪽 위에 하나 매달고 저쪽에 내려놓기도 하고요. 이런 빈티지 매킨토시 스피커와 고가의 스피커가 배치가 돼 있고, 음반을 여기다가 그 플레이하는 LP판을 이렇게 기대어 놓고 어떤 음반이 플레이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블루투스는 이제 선곡을 쫙 해서 하루 종일 듣잖아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LP가 40분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40분마다 와서 뒤집어야 된다는 거죠. 혹은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그 숙으로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즉 운영자의 자기다움과 그것을 실천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요. 저희는 그 의지들을 잘 반영해서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매력적으로 이 공간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여기는 이제 부산 기장 앞바다에 위치해 있고요. 너무 질투날 정도로 아름다운 이 해안선을 독점하고 있는 데에 이 공간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해안선에 위치한 수많은 상업 공간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전에 처음 이 공간을 점유하신 분이 이 클라이언트셨고요. 리모델링을 해드렸던 프로젝트입니다. 기본적으로 박공 형태의 건물이었습니다. 그 틀 안에서 작업을 했고요. 이 엄청난 아름다운 자연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얼마나 극적으로, 얼마나 매력적으로, 얼마나 직접적으로 보여줄 거냐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느 위치에 어떻게 창을 낼 거냐, 계구부를 만들어 줄 거냐, 이 주변의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얼마큼 잘 적용하느냐의 목표를 두고 집중했던 프로젝트고요. 주문하는 동과 머무는 홀동 분리시켰는데, 이것도 딱 그 관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자연을 가장 적극적으로 관람하고 관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일단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문하는 과정을 분리시켜야 하는, 그 커피 아시겠지만 그라인더 소리, 주문하는 소리, 뭐 34번 고객님 찾아가세요 외치는 소리, 이런 모든 소음과 그 동선, 만들어내는 동선들을 없애야 온전히 자연을 경험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얘기도 저희가 주장하는 그 통합적 공간 사용자 경험 디자인과 맞닿아 있는데, 그 건축적 접근만 했으면 반드시 분리시킬 만한 이유는 전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조형적으로 오히려 하나로 힘있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 아름다운 자연을 어떻게 끌어들이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경험시킬 거냐라는 주제에서 바라본다면 분리시켜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뭐 이런 창들을 복도로 진입하면서 살짝 힌트를 주기도 하고요. 동선을 길게 만들고 그 진입하는 시퀀스 자체를 저희가 의도했던 이 외부의 경험의 시작점으로 보고 첨화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 반대쪽은 내부에서 볼 때
처마가 내려옴으로써 그 위쪽에 수평선이 그어지죠. 프레임이 그어져서 자연을 바라볼 때 의도된 프레임 안으로 공간이 자연이 들어오기도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처마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면 이 묵어버거라는 프로젝트를 좀 들 수 있을 텐데요. 묵어버거가 저의 건축 데뷔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되게 큰 의미가 있어서 가져온 프로젝트고요. 이 묵어버거 프로젝트는 사실 간단합니다. 브랜딩 디자인만 도와드렸거든요. 브랜드 디자인만. 그 묵어바 할 때 그 묵어예요. 저는 이름이 좀 별로여서 바꾸고 싶었는데 이미 오랫동안 유지가 됐던 이름이고 나름 잘 성업했던 이제 이름이어서 이름을 바꿀 수는 없었고 그 묵어라는 말의 약간의 가벼움들을 저렇게 MGBG로 표현을 해서 세련되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례입니다. 실제로 시금치로 색깔을 내서 녹색의 맛과 향을 만들어내고요. 어니언을 다 갈아서 쓰고요. 그래서 버거, 어니언 버거, 캐럿 버거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버거적인 덕목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자연주의적 관점에는 또 되게 박수받을 수 있는 버거인 거죠. 그래서 여기 슬로건을 우리는 자연에 가까운 버거를 만듭니다 로 세팅을 했고요. 이 건물도 자연에 가까운 버거를 만듭니다라는 슬로건, 그 슬로건이 건축화되어지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사면을 띠창으로 두르고 있거든요. 전면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함덕의 해안선을 갖고 있고요. 이쪽 좌측면으로는 이렇게 곡선으로 아름답게 굽이지는 그 해안 도로의 인상을 가지고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바로 옆에 있는 늪지가 있어요. 공간에 와서 햄버거를 먹을 때 이 띠창을 통해서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풍경들을 누리면서 그 자연을 경험하면서 버거를 먹을 수 있게끔 의도를 했고, 그래서 이 창의 높이는 서서는 안 보입니다. 자리에 착석했을 때 비로소 완벽하게 내 시선과 일자의 구성이 돼서 바깥의 풍경들 안으로 들일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연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경험시킬 거냐라는 관점에서 적어도 테이블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이 나무의 질감들을 경험하면서 햄버거를 경험하면 좋겠다. 이 중앙에 천창을 만들고 물을 담아서 수조를 만들었는데 바람을 어떻게 하면 시각화할까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제주가 진짜로 아시다시피 바람이 많아요. 그래서 물을 담아 놓으면 계속 일렁이는 빛의 파장들이 이 수조에 만들어지게 되고 요것이 1층으로 떨어지거든요. 바람의 형상들이 일렁이는 물로 표현이 돼서 꽂히는 거죠. 1층도 마찬가지고요. 1층도 제주라는 특성상 주차가 필수적입니다. 차가 없이는 불가능하니까요. 주차를 해놓으면 그 차량의 인상이 이 음식점 레스토랑으로 들어오게 마련이니까, 그래서 담벼락을 치고 담벼락 안쪽에 빈 공간을 만들어서 인공적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자연을 구성을 해주고, 1층은 그렇게 구현을 했고 2층은 그 자체로 눈높이를 잘 조정하면서 외부의 이야기들을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프로젝트예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처음으로 건축을 완결하게 해볼 수 있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는 이제 윈야드라는 프로젝트 레스토랑이고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고요. 아주 작아요. 아주 작고 사실 예산적으로도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작업을 했고, 한국적인 그리고 서양적인 것들을 어떻게 결합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요. 그것들을 좀 마음껏 해볼 수 있었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동양적이기도 하고 서양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기도 하고 거칠기도 하고 형태적으로 되게 자유롭기도 하고 경직되어 있기도 하고, 그 많은 이야기들의 결합들을 좀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던 프로젝트고요. 그 윈야드라는 이름은 그 시드니에 있는 지명이에요. 시드니 도시에 있는 지하철 어떤 디스트릭트 이름이고요. 유명한 데가 아니거든요. 근데 되게 세계 각국의 음식점들이 포진해 있는 동네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모호함들, 여기에 주제는 모호성이었어요. 이게 동양인지 서양인지 거칠게 만든 공간인지 깔끔하게 잘 정리된 완결한 공간인지 이런 것들을 되게 혼재되게 만들었던 그런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우리 뒤주입니다. 쌀 가득, 쌀 보관한 뒤주에 다랑아리가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서구적인 어떤 구조적인 패턴들이 곳곳에 창틀이나 문틀 같은 게 적용되기도 하고요. 뭐 대나무 같은 동양적인 이야기를 하는 수종이 서구적인 틀 안에서 붙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이제 아직 저희도 업데이트는 못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럼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명백한 우리의 디자인적인 언어, 통합적인 이런 이야기 전에 디자인적인 언어, 디자인적 사조가 무엇일까를 조금 깊게 고민하고 실험해 볼 수 있었던 프로젝트고요. 제가 요즘에 많이 주장하고 있는 통합적 공간 사용자 경험 디자인, 이걸 좀 벗어내고 철저하게 디자인적 사조로만 좀 우리를
학수에서 보자면 이런 이야기를 좀 힘있게 앞으로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먹게 됐던 그런 프로젝트라서 어떤 시작으로서 의미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